대형 산불이 났던 동해안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조업 피해 보상을 놓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어업권 수용을 재결했습니다. 안인어촌계는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오는 18일 개막하는 태백산 눈축제를 앞두고 대형 눈조각 만들기와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준비에 한창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육아 기본수당을 4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새해 첫날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불 관리기관들이 산불 조심 기간보다 앞당겨 대비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 동안 이어져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동해안에서는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산에는 이처럼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 쌓여 있어 산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강릉 지역을 기준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그리고 철원과 화천을 제외한 강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나 눈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월의 산불 위기 홍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는 산불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헬기 2대를 조기 배치했습니다. 저는 24시간 산불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 이제 고성과 속초 지역에 산불 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2월부터인 산불 조심 기간에 앞서 산불 진화와 감시 인력 1,200명을 선발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과 이 통장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뚜렷한 추진 움직임이 없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어업권 수용에 대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발전업체의 수용 신청이 재결됐는데 어촌계가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해상공사 착공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안인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에코파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토위는 안인어촌계와 에코파워, 감정평가사 등의 얘기를 들은 뒤 어업권 수용 신청을 제결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화력발전소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게 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안인어촌계는 피해 조사 용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에코파워의 요구를 중토위가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을 어촌계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송전선로와 취배수관 등 남아있는 공사 절차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법적대로 갈 거고 우리가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거예요. 다 저걸 해서 이 사업 못하게.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최소한 2달 이상이 더 걸려 해상공사는 또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파워가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 보상과 취배수관 변경 사업의 본격 착공에 오는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지만 앞으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제26회 태백산 눈축제를 앞두고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눈 조각품 만들기가 시작됐고 도심 곳곳은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백산 단골 광장에 대형 트럭들이 잇따라 눈을 퍼나르며 거대한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제26회 태백산 눈축제 준비에 한창인 겁니다. 특히 올해는 위대한 12신화의 광장을 주제로 길이 50m, 높이 8m, 폭 5m 규모의 초대형 눈조각품 6점을 선보입니다.
눈조각을 초대형화시켰으며 황지 연못 문화광장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관광객 100만 명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백산 눈축제는 눈꽃 경연대회, 눈꽃 등반대회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스노우 아트존 프로그램 체험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눈벽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또 이색 체험이 가능한데요. 태백시 도심 일대는 조명으로 빛을 밝혀 축제의 사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랑 산책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쁜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태백산 눈축제가 한다는데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고 당분간 강설 예보도 없어 태백시는 오는 14일 기설제를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3월부터 육아 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월 70만 원이던 것을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 1인당 월 3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며 강원도와 시군이 7대3 비율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20만 원을 합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2001년 16,873명에서 지난해 8,494명으로 50%가량 급감했습니다.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상학생 가운데 강릉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따르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5명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던 1명이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한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학생 2명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학생은 한 달가량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강원 영동을 방문해 소통의 지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소통이 시작되고 소통은 감정을 교환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역방송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릉 남대천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강릉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2번, 양양 남대천에서 1번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3월 새학기부터 도내 초중고 14곳이 분교장 개편과 남녀공학 전환 등으로 교명이 바뀝니다. 춘천여중과 원주 북원여중은 남녀공학이 돼 봄내중과 북원중으로 각각 학교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또 속초 지역은 속초중, 설악중, 속초여중, 설악여중 등 4곳이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가운데 속초여중이 속초해랑중으로, 설악여중은 설온중으로 학교 이름이 바뀝니다. 이 밖에 분교장 개편에 따라 강릉 금진초등학교가 옥계초교 금진분교장으로 바뀝니다. 강원FC가 오는 3월 2일 상주 상무와의 원정 경기로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KEB 하나은행 K리그1 2019년 경기 일정에 따르면 강원FC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상주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강원의 홈 개막전은 3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열립니다. 도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응 TF팀을 꾸려 시멘트 업체와 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원주청은 통학차량 LPG 전환과 차량 배출가스 저감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등의 66억 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 속초 지역에서 이번 겨울 동안 52개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축구 23개 팀과 야구, 태권도 등 5종목 1,200여 명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구 전지훈련 선수단 23팀 680여 명은 설악동 숙박업소에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 관광 비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양양군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계 보건 측량을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중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부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샤워를 하는 학생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해시 모 중학교 교사 송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할 피고인이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현재 5%인 할인 혜택을 10%까지 제공하고 월별 할인 구매 한도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판매하며 현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특별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3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이며 신고사항은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등입니다.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자진 신고 사업장은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64.7%였던 고용률을 2022년에 70%로 높이기 위해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취업자를 46,430명으로 4년 동안 2,93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